정도 단독 선행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골 1000m 레츠로파크 부산 경남 국선 6등급 제1경주 시작. 네, 부산 경마 1경주는 출마감이 있죠. 출마 나키타 웬만하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영성 파이팅은 의외로 막판 한 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7번 3번 따르고 있습니다. 7번 나키타의 단독 선두. 이번 경주 경주거리 1000m 2세 신나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한번 비팅 사운드 사실 최고상 모습이 좋았었죠. 이번엔 단독 선행이 예견치래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죠. 10번 부산미소도 주행공사는 개판으로 받고 실전에서 너무나도 좋은 거 놓고 있기 때문에 3번 놓고 8번 위협하는 11번 썬더베이입니다. 10번 3번 그 뒤 경주골 1800m 레츠로파크 부산 경남 제3경주 3경주입니다. 3번 알파러너의 변화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7번 뉴레전드.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보여줄 거는 훨씬 더 많은 맛들이죠.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맛들이고 4번 놓고 11. 11번, 4번, 9번 3마리가 떴습니다. 부산이에요. 네. 서울 경마가 휴장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경주가 부산으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15개의 경주로 치러지고요. 부산이 제가 상당히 좀 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참 많이 하는 경주가 부산 경마긴 한데 나름대로 부산도 재미가 있어요. 좀 매력적이죠. 예. 어느 정도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경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인기 순위 1, 2, 3, 4위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도 배당이 많이 안 나오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부산의 속성을 잘 모르니까 부산의 배당판을 만드는 뭐 예상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결과가 얼토당토않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금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부산 마방들의 이런 승부를 하는 패턴이 좀 많이 다르죠. 서울은 좀 봐주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산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악착같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대건 부산 잘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부산 경마도 나름대로 열심히 복귀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로 성과를 못 낼 때는 저 역시 자기가 빠지지만 이번 주만큼은 부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잘하고 언제든지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돈 따주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찾아주시겠지만 부산은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꺼진 무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계속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무통장 문자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만 더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일처리하는 게 편해요. 너무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내가 더 빡세. 녹음하다 보면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전화기를 바꿔야 되나 생각 드는데 뭐 하던 짓거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요. 부산 한대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부산 경마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승부처는요 3, 7, 열, 13, 15 3, 7, 열, 13, 15 5개 경주고요. 13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경주는 내가 대건이랑 같이 해야지 라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무통장 문자 신청하신 분이나 060 문자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와요? 뭐 몇 개 와요? 그러는데 다 갑니다. 전체 경주가 다 가는 거니까 음성 정보와 똑같이 가니까 참고하셔서 나는 네 목소리 듣기 싫어 그러신 분들은 문자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말 좀 따뜻하게 보내자. 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나는 배팅도 못해. 마사회에서 나 CCTV를 다 찍어. 대건이 새끼가 배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건 왜 하는지 몰라. 아니 예상가도 그렇고 막 다 배팅하게 해야지. 그잖아. 그래야지 씨 오늘 개소수가 안 돌아다니고 하지. 마주들은 지들 말이라고 씨 맨날 배팅 연락이 하더만. 나는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내가 배팅하고 싶으면 취재기자 짓거리를 때려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어쨌든 좋은 내용들 부산에서. 그리고 제가 참고로 부산에 내려갈 생각입니다. 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내려가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에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하고 2세 신마들, 물론 이제 실전으로 치러봤던 마피들도 있지만 2세 신마들을 한 대 올려놓고 마지막 3천만 원짜리 5등급 상금을 주는데 올해까지만 유지한다고 하죠. 내년부터는 이제 5등급 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말들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돋보이는 마피는 고마워 배짱이죠. 주행검사 모습은 그냥 저냥. 실전의 모습도 그냥 저냥. 근데 입상은 했어요. 뭐 편성이 약하니까 왔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마필이 뛴 걸음을 보면은 경주가 상당히 많이 꼬였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지 못했고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뭐라 그럴까요? 불리한 전개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끝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고마 배짱, 실전 치료 마필 중에서는 고마 배짱이 그나마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마필이 월등한 충만도 아닙니다. 그냥 쥐어짜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월등한 충만 아니고. 안쪽 게이트를 차지한 이 메이저 파워는 1300m를 데뷔전을 하다 보니까는 끝걸음이 확연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뭔가 좀 거리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했더니 아직도 1300을 고집을 하고 있고요. 3번마 삼바 리듬도 나쁘지 않았죠. 이게 출발 자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출발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외곽에서 발주가 느리지 않았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계속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예요.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삼바 리듬이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간 나아졌고 충막감으로는 3번을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랑의 챔피언은 주행검사를 상당히 여유있게 보였어요. 물론 이제 당시의 신마들이 별거 없어 보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이 남는 걸음이었었고요. 10번은 메르시세리도 마찬가지죠. 기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선행을 노려볼 만한 마필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좀 붙여나가니까는 좀 기가 꺾이는 모습이 있어서 경합성에서는 좀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빠른 마필이 없고 계속 주도한다면 2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외곽으로 밀린 12번마 퓨전파크가 직선거리로 한 발이 있었기 때문에 마필이 더더욱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금마 1경주는요 3번을 놓고 2번, 5번, 9번, 10번, 12번인데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된 마번을 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마필은 3번을 놓고 9번, 12번 이 두 마리 앞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요. 2번, 5번, 10번 중에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현장 컨디션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금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이 추천했고요. 15경주 하려니까 빨리빨리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 경주 수가. 다 풀어드리니까. 일단은 돋보이는 마필은 8번 판타스틱걸이죠. 3세에 데뷔를 하는 마필입니다. 참 사연이 많죠. 라이스에서 김영관 마방으로 그리고 문재봉 마방으로 이적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도입이 된 게 2017년도인데 1년을 허송세월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12월 달에 다시 한번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3세에 데뷔한다는 점도 그렇고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00m 경주거리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자, 10번 닥터워크는 지난번에 편성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거품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은 준비는 착실하게 해놨고요. 1번 시크릿 레거시도 항상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자꾸 진정이 있어서 주행검사 받고 나서 뭔가 지금 다리 쪽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기 때문에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변화가 한번 기대가 되고 3번 골든샤프는 지구력이 없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무리를 하면 좀 지구력 안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경주거리가 지난번에 1300이었고요. 이번에 1000m로 줄였어요. 또 조교를 워낙에 잘했습니다. 이 소속조에 있는 메이저 엔젤이라는 마필과 병합할 때 상당히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에는 선행감은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인기를 끌었던 6번 맨 오브 더 매치는 이 선행을 못 가면 못 뛰는구나라는 걸 확연히 보여줬죠. 그만큼 인기가 실렸지만은 단독 선행을 하지 못했었고요.
경합 와중에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안 뛰어요. 오로지 선행을 가야 되는데 과연 골든 샤프를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8번, 10번 막건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이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1번, 4번, 6번이 변수 요인인데 그 변수는 4번 막 골든 샤프를 제외하고서는 좀 크지 않지 않느냐. 뭐 신마 경주는 좀 변수가 있고 앞으로 더 보여줄 거람도 있고 데뷔전 신마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 요인도 있는데 일단은 8번, 10번 쪽에 8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고요. 8번 놓고 1번, 4번, 6번의 선두권의 다툼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우마 지구력 88은 제거를 받았는데 순발력은 있지만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이거 나중에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이 풀빵이 더 풀빵인 것 같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짭상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앞인데 한대원의 부산 경마에게 일요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번, 4번, 8번, 12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이 가장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충마 싸움이 되겠죠. 데뷔전을 치는 8번 석세스 파티라든가, 느려터진 1번만 로사, 10번 동방워리어, 그리고 3번 부경댄디가 최근 경주에 왜 아쉬운 걸음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능력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또 승부의지를 파악을 하면 이 경주는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과연 이 중에 누가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준비를 마쳤느냐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대건이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번, 4번, 8번, 12번 마번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할 건데 과연 충마 선정을 어떤 마필을 놓고 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뭐 이번과 세렌디피티 정도인데 이 마필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마번 공개해 드렸습니다. 1번, 4번, 8번, 12번. 한대건의 충마가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060-706-999로 확인하시고 한 배를 타시고 멋진 승부 될 수 있도록 한대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RPD 출연했고요. 일단은 뭐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오마 조이 오브록 이 말을 너무 흔들어대니까 이게 좀 말이 재갈을 안 mon다든가 아니면 기수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으니까 주성공 기수가 이렇게 몰아준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말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뛸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배고픈 마방이죠. 11조 김보경 마방. 지금 9천만 원짜리 말 들어왔는데 이렇게 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5번마 조이 오블럭은 뭐 충격감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번과 영광의 스타는 지난번 경주에도 팔릴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좀 짧다 말이. 매번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마피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1번이라도 또 삽질을 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3번 투투 터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말이 지금 지난번에도 올라오는 거리에 좀 마신차는 있었지만 이게 뭐랄까요. 마필 채찍발도 잘 받고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2번이 기회가 아닐까. 선두권이 무기력하니까 이번 필은 이번 경주 반드시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성산 사이먼은 지난번 경주 6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공백기지만 항상 그랬어요.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늦추에 물리삼는 마필이긴 합니다. 부담 용량이 지금 56kg인데 사실 뭐 공백기 가지고 나온 마필을 뭐 크게 믿을 수는 없지만 의외로 말은 괜찮아요.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 뭐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개똥말티지. 그러다 보니까는 한 발을 쓴다면 이변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8만 약속대로도 지난번 선입권 가담에서 너무 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의외로 이 마필은 선두권을 공략을 하면 선행마가 없으니까 이변 정도는 연출할 수 있을 것 보여집니다. 5번을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3번마 투투 터보를 가장 관심 있게 보면서 1번, 7번, 8번 세 마리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마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현장 가면 엄마 조이 오브록이 뭐 쌍대가리 팔릴 텐데 뭐.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강급된 마필 두 마리가 있죠. 이번 막 곱다가 이번 경주 강급이 된 마필이고 3번마 지난지교도 강급이 된 이후에 두 번 정도 경주를 치렀어요. 근데 뭐 두 마필 다 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뭐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 골드 티켓이 지난번 입상을 하면서 승급을 했는데, 뭐 착차도 크지 않았고, 게이트웨이 조건도 또 안쪽 조건에 1000m라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골드 티켓은 경주의 여건이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무기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반 골드 티켓의 상승세를 충분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우승 노리겠죠. 일본 골드티켓은 우측 막감이고요. 3번 시크릿 메모리는 짧아요, 말이 상당히.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오면 얼레벌레 버티는 그림이고, 6번마 마하레이저는 늦추입이고요. 7번마 펠리체는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2kg 감량의 기술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최선을 다해볼 겁니다. 그 SS형이 지난번에 3차 했다고 또 반항이 부는데, 얘는 이전부터 선행을 가도 뭐 지구력이 부족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얼레벌레 버틴 거지, 뭐 능력이 좋아져서 걸음이 낮아서 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렸다고 한다면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거품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건 뭐 팔린다 하더라도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고, 문제는 시험 한상독주죠. 이 김원순발령 있는 마필인데 골편제가 수술을 했어요. 또 마방도 문제복에서 김병학 마방을 옮겼는데 조기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어떠한 걸음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배당판에서 바람이 분다면 아마 이게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 체중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배당판에 대끼를 뚫고 나오면 이게 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편성이 약해서. 1번, 12번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공백기 2번만 곱다는 강급됐고 3번만 질환주요가 강급된 이후 두 번의 응급을 치렀는데 두 마필 중에서 고르려면 3번만 질환주요가 한 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게 볼 게 없다. 4번이 얼레벌레 버틸까부터 걱정되고, 어쨌든 이번 부산경마 5경주는 메리트가 없는데 경마 배당은 좀 분산이 되는 그러한 유형이에요. 일반 골든 티켓을 놓고 현장에서 주력 한방마권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를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도 괜찮고 나름대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괜찮고요. 저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필을 이번 경주 혼전 경주인데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죠. 강력한 축도 없고요. 그래서 그 마필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은 좀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근데 그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의 걸음이 뭐랄까요, 이제는 조금 완성이 됐다. 예전에는 조금 한 2% 정도 부족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상태에서 한대건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자,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고 한대건이가 충가로 세울 그 마필을 여러분들 저한테 사가십시오. 자, 이번 6경주는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확실한 적중으로 배당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은 없어요. 한 열 몇 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앞말들로만 짜여진 경주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8마 금화고스트가 다시 한번 인기권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참 19조는 이렇게 편성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마필이 별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1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을 보면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데뷔한 이후에 지금 100%의 복승률, 한 번에 출전되니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굉장히 대단한 마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마방에서 편성을 기가 막히게 골라낸 겁니다. 다시 한번 앞말경주 편성에 적절한 편성을 골라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조만간에 이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마 금화고스트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편성 때문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모 킥고잉은 계속 괜찮아요.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승급전에서도 나름대로 박빙에서 뭐 사실 이 마필을 충만해 놓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부중이 자꾸 올라가니까 조금 깝깝한 게 있네요.
시모 토종 챔프도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한 발은 있고요. 워머 데이스타가 2착 승급인데 사실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죠.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 발주가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을 때의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는 마필이에요. 안 될 건 없고요. 사마 니나가 좀 문제죠. 이게 선행을 추구한다면 이 팔마 금화고트로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 짧죠. 1000m까지나 1200m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1300은 사실 이렇게 잘 뛰었던 그림이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마필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선두까지 가담한다는 점에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8번과 9번 이 한 방의 막권이 좀 유력시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9번을 놓고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경주의 조건이 8번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고민해 보겠고요. 8번, 9번 중에서 충막감을 놓고 4번, 5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은 이변권 마필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인지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의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추천했고요. 일단은 뭐 충막감이 있죠. 8번 딥마인드 이건 좋은 말이죠. 예. 주행검사에서 개차반 그리고 나서는 공백기를 가지고 10월 30일 날 나와서 정말 놀라운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그냥 말을 만든 거죠. 예. 역시 이런 거 참 잘해요. 19조가 뛰는 모습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물론 편성상의 이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는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또 약체 편성을 골라냈기 때문에 웬만하면 8번 마필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과 토네이도 킹과 9번 광화문 시대는 지난번에 개편성이었어요. 1600m에서 똑같이 1차과 2차를 차지하면서 올라왔는데 광화문 시대는 지난번에 거세한 이후에 첫 번째 경주에서 선행을 주도하면서 얻었던 성과이기 때문에 너무 과포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8번이 선행 나갔는데 9번은 선행도 못 나갑니다. 9번 토네이도 킹도 아니 2차 승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6km를 떠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2번 정도는 꺾어볼 수 있는 마필 워낙에 능력이 없었죠. 3번 보배드림은 지난번에 전개 잘못 풀었어요.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의 편성은 잘 골랐고 6번 스윗맨도 인기마긴 한데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이제 57kg라는 중량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2.5kg 올라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김남준 쪽에서 이걸 가지고 승부를 한다는 게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7kg 중량 가지고 무리를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승이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설마 뒷마인드 때문에. 열심히 타겠지만은 막판 한 발에서 깨질 여지가 있고요. 실마 권토중내는 지난번에 뭐 되지도 않는 대상경주에 나가서 최후미권의 경주를 임하다가 의외로 끝걸음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두권이 무너질까 올라온 걸 수도 있는데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마필은 아니에요. 뭐 조개 때도 모습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선두권이 이렇게 57km라든가 좀 무리한 전개를 해버리면 8마 뒷마인 쫓아가다가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실마 권토 중내가 이변을 연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번 8년 3마 재생 먹는 제가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랄랄라도 선두권 공략을 하되 8번마 뒷마인드가 넘어서 버리는 순간에 그냥 끝입니다. 부상의만 8경주는 8번에 4번 막권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8번, 4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시고요. 뭐 1번마 토네이도 킹이라든가 실마 권토 중내 뭐 이런 나피들은 뭐 6번마 쇼임까지 방어 막권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환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8번, 4번 이 한방 막권을 공략을 하고 삼복 승식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부상의만 9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딱 부러지는 충마가 없죠. 또 선두권을 공략하는 마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혼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또 지구력도 보장이 안 돼 있는 마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그만 바로 위너신디입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1300m에서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치렀지만 유일하게 1000m 경주에서는 또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끈끈한 거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본 하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1200, 1300, 뭐 공백기, 쥐랄 연병을 하고 있는데 정상 출전 주기에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선유권에서 한 발을 노려볼만 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말패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마 스팟은 최근 경주에 정말 잘 뛰는 거죠.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항상 결정력이 부족하고 덜미가 잡혔던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은 황승세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7마 퀸더 퀸도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근데 이거 회복이 안 되고 있네 말이 이상하게
선행을 갈 것 같은데 7번이 선행을 가면은 선입권의 줄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번 마필도 나쁘지 않고. 5번 영광의 챔프는 부담 중량이 너무 무겁죠. 계속 인기를 끌 때마다 제가 이 마필을 지워드렸었는데 조기 때는 정말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발을 살리지 못해서 그렇지. 57kg의 중량에서 56kg, 마이너스 1kg 내려왔는데 과연 그 1kg가 얼마만큼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지는 실전으로 뛰는 걸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모 위너 신디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뭐 1번, 2번, 5번, 7번 뭐 이런 나필이 도전권이고요. 8번 스위트 메모리는 팔린다 하더라도 뭔가 막판 한 발이 좀 부족한 나필이기 때문에 결정력 부족 현상으로 부담 중량도 그렇고 크게 무리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장에서 한번 가지고 갈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경마 구경주는요. 9번만 위너 신디 한번 기억해놓았다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상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 12번의 아필드. 정말 거기서 거기죠. 뭐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정말 큰 차이가 없는 경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바로 1번마 담양공주예요. 이 발주기 이탈이 항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덜컹덜컹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만 뺀다면은 저 역시 뭐 승부처긴 하지만 1번마 담양공주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큰 이상이 없다면 1번마 담양공주를 놓고 할 생각이고요. 문제는 후차권 싸움으로 넘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뭐 5번, 6번, 7번, 8번도 그렇고 10번 퀸 오피서, 뭐 11번 파크 미스터, 고뭐 스타라인. 뭐 도전하는 마필들이 한 7, 8마리인데 이거 다 가지고 가면 적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 가지고 가면 그만큼 환수가 안 되는 겁니다. 경마는 환수의 놀이에요. 내가 배팅을 해서 돈을 못 따면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맞추고 나서 뭐 환수 금액이 적다면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안고 갈 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 쪽집게처럼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혼합 4등급의 경주고 상금 더 주죠. 4,200만원 줘요. 이것도 마지막 혼합 4등급에 상금 많이 주는 경주인데 그래서 막 이제 나오는 거죠. 12월 막 15일날 떴던 말도 나오고 뭐 장난 아닌데 신마들이 너무 좋아요. 상태가. 2번마 스페셜 킹이지라든가 10번마 짜잔 이 두 마필이 주행검사를 상당히 여유있게 봤고요. 뭐 실전은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2번, 10번이 가장 많고 1번마 스마일 팩터는 사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뭐 다른 워낙에 좋은 마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선행 싸움에서 밀리면서 조절했는데 게이트 안쪽에 선행 나가면 이거 잘 못 잡아요. 예전에 위너신드가 잡았을 때 그 거름을 보여준다면은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3번만 리턴 오브 섭서디라든가 8번만 알파 킹이지 뭐 5번만 오칼라 특급 7번 말리브 이런 나필들도 결코 밀리는 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상당히 난해한 경주고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5번 오칼라 특급도 칼 갈았어요.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주려고. 지난번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게 나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당판이 현장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저는 10마, 2번마 스페셜 킹이지나 10번마 짜잔 이 두 마필 중에서 조금 충막감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2번, 10번 바꿔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2번, 10번, 1번, 5번, 뭐 8번, 7번 말리부별도 나쁘지 않던데. 그러니까 안 좋은 마필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12마리가 뛰지만 그 중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많지 않습니다. 11경주는요. 한대건은 2번, 10번 데뷔전으로 치는 이 두 마리 마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서 그 안에서 충막감을 선정한 다음에 공략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2경주 넘어갑니다. 13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사실 실은 알렉토가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뭐 능력이 크지 않은 마필이죠. 사실 편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 이 연필이 압도적인 충막감으로 팔릴 정도의 실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IM 뉴워킹도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늦추입을 하는 단점을 있긴 하지만은 편성상으로 해볼만 하고요. 6번 금수야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 발주가 좀 안 돼요. 하지만 끝걸음이 있었고. 모처럼만의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 마 촬영인데 이건 원체 끝걸음이 없으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1300m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이풀 스토리는 항상 그 정도는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9번 콜민트가 지난번에 7마신에 낙선을 얻었는데 얘는 사실 하위군에서도 결정력이 이렇게 좋았던 마필은 아니에요. 감량이 있고 이제 하등급 경주, 혼합 4등급 경주 나오다 보니까 선두권을 공략한다면은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근성 자체가 좋은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촬영이라든가 조이풀 스토리 이런 마필들이 밀고 나가 버리면 오히려 경험을 하다가 자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요 좀 이변을 노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6번과 8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실은 알렉토가 상당한 인기를 끌겠지만 실질적으로 거품은 알렉토가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마 12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골 10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국선 6등급 제1경주 시즌. 네, 부산마 1경주는 출마감이 있죠. 7번 나키타 웬만하면 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영성 파이팅은 의외로 막판한 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3번 따르고 있습니다. 7번 나키타의 단독 선두. 이번 경주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3번 비킹 사운드 사실 최근에 모습이 좋았었죠. 이번엔 단독 선행이 얘기하시네요. 노력을 가치가 있죠. 10번 부산 미소도 주행공사는 개판으로 바꿔 실전에서 너무나도 좋은 거로 보이기 때문에 3번 넣고 8번 위협하는 11번 썬더베이입니다. 10번 3번 그 뒤. 경주골 18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제3경주 3경주입니다. 3번 알파러너의 변화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7번 뉴레전드.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보여줄 거는 훨씬 더 많은 마필이죠.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4번 넣고 11. 11번, 4번, 9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지만은 상당한 강자급의 경주도, 강자급의 마필들도 있고, 그러한 마필들이 과연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번 영광의 민호는 분명히 능력 좋은 마필이고요. 주로 미스터 스케터 최근 상승세 가파른 마필이죠. 이 두 마리의 마필 중에서 한 마리는 자빠질 여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떠한 마필을 충만하고 녹콩하느냐 공략할 수 있고요. 현재의 컨디션도 컨디션이고 또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이변의 마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한대건 그 고민에 정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 한대건의 2018년도 마지막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 것 같아요.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한 경주만 적중해도 14, 15경주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번 13경주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최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마필은 8번 블랙플래그와 9번 콜옵더가드. 이 블랙플래그는 서울도 갔다 오고 대산경주로 연달아서 출전을 하면서 계속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순발력이 발휘만 하면 자신의 끝걸음을 보여준 마필인데 최근 너무나도 강대팀을 만나다 보니까 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죠. 9번 콜옵더가드도 상당히 빠르긴 하지만 발주만 잘 받고 나온다면 마이너스 3.5kg의 지난번 대비 감량까지 있고 경주거리도 38번 줄였기 때문에 선행감은 잘 안 잡힐 여지가 있어요. 그 콜옵더가드는 지난번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의외로 걸음은 나왔지만 마신차가 10마신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정도는 뛰어줄 것 같고 시머 월드 넘버원이 지난번에 칼을 갈았었는데 칼을 갈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 포텔샷 나쁘지 않고 3번 흐무시 문제죠. 이게 참 계륵 같은 마필인데 조기 때는 최근 두 번 다 좋아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냥 나왔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대로 경주가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자, 부산경마 14경주는요 8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3번 우사인 너트도 있네요. 우사인 너트도 지난번에 못 뛴 거림이 아니니까 8번을 놓고 2번, 3번, 9번 일단 이 인기권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4번과 12번은 배당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8번 놓고 2번, 3번, 4번 세 번의 앞을 말씀드리면서 14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400이고요. 2018년도의 마지막 한대원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경마하죠. 1월 첫째 주 경마하는데 어쨌든 간에 2018년도 뭐 의미는 크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뭐 매주가 중요하지. 어쨌든 막판 승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12번의 RPD에 출전하는데 1등급 경주입니다. 최근 1등급에서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마필들인데 이 경주거리가 1400이다 보니까 이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필은 능력마다라고 생각하는 마필들이 현재의 컨디션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제가 1등급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부산의 1등급에서는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상금을 벌기 위해서 항상 잔뜩 움츠리고 있는 마필들이 탄재하고 있다. 자, 그 마필을 골라내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답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 1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도 한대간의 UCC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승부처 공개되겠습니다. 3, 7, 10, 13, 15 13경주가 더 봐가면의 승부처고 올 한 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행복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동의 바다라는 밴드에서도 저한테 딸내미 아프다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도움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도움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뜻을 받아드리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들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한대건과 함께 해주신다면 그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